안녕하십니까, 서은입니다. 공감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혹시 귀촌에 대해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도시가 고향이신 분들 혹시 뭐 나이가 드셔서 귀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귀촌을 꿈꾸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나중에 나이가 드셨을 때 시골로 내려가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촌을 꿈꾸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귀촌 모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모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시골에 대한 동경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골 생활 하시면서 나중에 노후에 시골에 내려가서 사시고 싶어 하셔서 노후 준비를 이제 시골로 가실 걸 생각하셔가지고 텃밭 같은 거나 집을 사서 지금은 이제 왔다 갔다 생활하시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을 만나면서 시골 생활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러신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골에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직장 생활 하면서 도시 생활에 지치신 직장인들이나 도시에서 삭막한 아파트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자연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시골을 굉장히 많이 동경도 하시고, 나이가 들면서 더 시골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도시에 있다가 보면 반복되는, 일단 직장 생활, 반복되는 생활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회식 같은 것도 하게 되면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한 압박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좀 정신적으로 왠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많이 들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살고 싶은 생각. 도시에는 항상 시끄럽고 주위에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연을 즐기며 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는 항상 자연을 가까이 볼 수 있고 하니까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생활도 좀 누릴 수 있지 않나 해서 많이들 동경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제2의 삶을 준비하시려고 귀촌을 계획하고 계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퇴직을 하시고 은퇴를 하셔서 귀촌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정말 굉장히 철저히 하셔서 귀촌을 하시는 게 본인한테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경으로 그냥 이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가시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깊이 있게 관찰 좀 많이 하시고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보시고 계획을 철저히 잡으셔서 시골로 내려가시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가까운 삶을 원하시는 분들, 물론 도시 근교에도 자연하고 가까운 산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흙을 밟고 직접 농사를 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에서도 하단이나 이런 곳에 텃밭을 하시는 분이나 뭐 산꼭대기에 지나가다 보면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이것저것 채소를 심어가지고 재밌게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계절 변화에 굉장히 또 민감하신 분들도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 계절을 다 만끽하시려면 시골로 내려가 계시는 게 계절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사실 시골이 굉장히 좋죠. 도시는 일부러 산에를 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텃밭이나 이런 곳을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밭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부딪혀보기 위해서는 시골에 가시면, 시골에서는 직접 이렇게 밭을 가꾸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도 물론 텃밭도 이렇게 돈을 내고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려동물하고도 이제 여유 있는 삶을 꿈꾸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요즘 반려견들은 도시에서는 자제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또 반려동물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싫어하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아지가 있지만 이렇게 데리고
이제 도시와 시골을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그 도시에 왔을 때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타려고 딱 이렇게 있으면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나, 이런 걸 이렇게 태우고 다녀요? 뭐 깜짝 놀랐네. 그러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이들이나 이렇게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는데, 의외로 또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은 또 막 싫어가지고 굉장히 또 막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분들이 놀라면 이렇게 애완견을 키우는 저희들도 굉장히 또 놀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 동물한테도 그렇고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시골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건강이나 심신의 안정, 도시에 있으면 사실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 그 안정적인 생활이 사실 안 돼요. 거의 스트레스 속에 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직장을 다니다가 보면 안정적인 이런 것보다는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이 쌓일 때가 있어요. 뭐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나 아니면은 그 회사 일 업무적인 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우울한 느낌도 들고, 뭐 자연을 직접적으로 일부러 산에 가지 않는 이상은, 뭐 물론 산에도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시골에 가시면 늘 자연을 접하고 산이 있고 들판이 있고, 그래서 뭐 자라나는 그 여러 가지 뭐 곡식들이며, 그리고 또 예쁜 꽃들이나 이런 것들을 늘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시골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창작이나 자율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작가나 예술가 이런 분들도 뭐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글 쓰는 거 좋아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림도 배우고 싶고 한데, 지금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없지만, 그 시골에서 조용히 있다가 보면 뭐 글 쓰는 거나 아니면은 그 다른 일을, 그림을 그리거나 다른 일을 하실 때 집중도 굉장히 잘 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시끄러운 도시보다는 고요한 환경에서 더 창의적인 활동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의외로 그 예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외곽이나 그 시골 쪽에서 많이 거주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있는 곳보다는 사람들이 없는 조금 이제 동떨어진 곳에서 많이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시골에 거주하시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테마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생활을 할 때는 그 자연 환경에 대한, 시골에 대한 유튜브를 올리고 했는데, 그 이제 도시에 다시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시골에 대한 그 이제 유튜브를 하려면은 시골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자주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성이 굉장히 많아요. 테마에 대한 한계성. 그래서 그런 유튜브를 하실 거면은 시골 쪽으로 내려가셔서 하시는 게 훨씬, 사시면서 하시는 게 경험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소재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즘은 아이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시골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을 시골에서 교육시키면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이제 요즘에는 공부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공부보다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고, 정서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공부보다는 그 자연에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 생활 하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시골로 내려가면 그런 것들을 이제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가시면은 굉장히 도움될 부분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은퇴 후 여유롭게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시골, 물론 시골이 아니고 이거 도시 근교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시골에 내려가셔서 사시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좀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골로 내려갈 경우에는 은퇴하신 분들, 특히 내려가실 때는 시골로 내려가시는 분들 중에 물론 귀농을 하시는 분이 있거나 귀촌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귀농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내려가시지만 귀촌 같은 경우에는 농사보다는 본인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약간 자본이 좀 어느 정도 돈을 벌지 않아도 달달이 나올 수 있는 연금이나 퇴직금을 기반으로 해서 삶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연금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시골에 내려가서 자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시골에 내려가면 사실 돈 쓸 일도 많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벌지 않으면 수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내려가셔도 직장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도시 쪽으로 다시 나와서 일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 참고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이나 병원 이런 거 생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는 시골 쪽으로 가셔야 그 이제 불편함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신도시하고 많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걱정거리가 없는데, 정말로 더 완전 이렇게 산속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겨울에 눈이 오거나 이랬을 때, 뭐 여름에 장마가 져서 산사태가 나거나 했을 때 이게 고립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겨울에는 눈이 와서 고립이 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감안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취미생활로 뭐 텃밭, 바둑, 그리고 공동체 활동 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골에서 찾을 수 있는 일거리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무한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동네에서는 그 이장님께서 많이 그런 걸 지원을 해주셔요. 이야기를 하면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하니까. 또 이제 귀촌인들이 많이 내려오는 동네가 또 있어요. 그런 곳으로 가시면 생활하시기에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그 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참고하고 고려해서 꼼꼼하게 본인들이 그 숙지를 하셔가지고 내려가시는 게 훨씬 본인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그 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긴 하지만, 그랬던 공간이 아닌 새로운 영역에 가면 새로운 문화에 또 이제 길이 들여져야 되는데, 그런 곳에 가게 되면 많이 그 조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스트레스 부분도 그렇고 사람들적인 관계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한 2, 3년 정도는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셔야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또 귀촌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 좋은 꿈 오랫동안 간직하셔서 꼭 그 좋은 곳, 원하시는 그런 곳을 찾아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응원 드릴게요. 저희 채널 공감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만 함께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